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빗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요즘 그 네. 우리나라 도로 사정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예, 산 뻥뻥 뚫어가지고 도로가 많이 났는데, 근데 저는 수익의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쩡하던 산을 중간을 똑하니 잘라버리면은 거기를 서식지로 살던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될까가 제일 먼저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또 인간이 동물 생각해주는 척하고 뭘 하냐면은 야생동물 길을 네, 맞아요. 만들어준대요. 에코 브릿지 뭐 이런 걸 만들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 이쪽 길을 만들어 놨으니 우린 됐다. 니들은 이쪽 길로만 다니고 이쪽 아니면 니들 죽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극단적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실제로 에코 브릿지를 작년인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요, 활용이 안 되는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진짜 명목상 만들어 놓고 그런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정말 그 동물들 입장에서 정말 동물들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만든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생태축이 끊어져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로로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도 이 야생동물 쪽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네. 사실 저희가 늘 왜 입버릇처럼 동물과 사람이 아름다운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과연 야생동물 보존은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건설해 가다 보니까 사실 동물들 나중에 다 멸종되고 나면은 또 뭐 특이하게 뭐 복원시킨다고 또 돈을 많이 들인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늘 왜 이렇게 뒷북치는 음. 그리고 처음부터 그 부분을 왜 생각할 수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거든요. 네. 반달가슴곰도 원래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개체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4년부터 복원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복원 사업 시작할 때 5마리까지 개체수가 줄어들었어요. 아, 사실은 거의 복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멸종이 됐겠죠. 네. 근데 왜 항상 지리산 반달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원래 지리산에 살던 아이들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지금 건가요? 좋은 질문을 했는데 왜 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과거처럼 한반도에서 다 뛰어놀게끔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장기적인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리산에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종복원 센터도 지리산에 아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반달가슴곰 종복원 센터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나마 곰들이 뛰어놀 수 있는 서식지가 지리산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있던 5마리를 늘리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시작할 때 5마리였던 게 사실 수백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근데 지금 47마리까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개체수 증가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은 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는 늘어났는데요. 네. 문제는 그거예요. 자, 우리의 의도는 자, 요 녀석들이 지리산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지리산에서 뛰어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는데 이 복원된 개체 중에 이제 지리산에 방사가 된 개체 중에 한 마리가 지리산을 2번이나 가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진 사건인데 KM53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반달가슴곰이 복원이 돼서 지리산에 딱 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지리산으로부터 90km나 떨어져 있는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GPS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 추적을 해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시 야생적인 훈련을 시켜서 지리산에 또 풀어줬는데 일주일 만에 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기로 왜 도대체 이 반달가슴곰은 2번이나 지리산을 벗어나서 수도산까지 갔냐라고 해서 엄청난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 지리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 곰이 살 수 있게 서식지를 지정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사실 뭐 산에 대문이 있다거나 담장이 있는 게 뭐 막을 수가 없죠. 아니니까 사실 이동하는 거는. 가출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 아이가 뭐 네 발 달린 짐승인데 맞아요. 어디든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공론화가 돼서 막 국회 토론회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해서 결론은 얘를 지리산에 다시 풀어주긴 하지만 이번에는 얘가 딴 데 가더라도 잡아오진 않겠다.
그러니까 GPS로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얘가 지리산이 아닌 이번에도 수도산으로 가더라도 다시 포획해서 데려오진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 가서 살든지 모니터링만 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일단 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줄게라고 얘기는 해놨는데요.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게 뭐냐면은 네. 왜 야생 멧돼지들도 농가로 내려와서 맞아요. 피해를 농민들에게 주고. 피해를 많이 맞아요. 주잖아요. 그것처럼 정작 이 아이들의 개체 수는 늘어났고 자 풀어놨는데 사람들이요. 예전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 한 마리를 단순히 야 너한테 자유를 줄게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산으로까지 갔다고 쳤을 때 수도산은 지금 반달가슴곰 서식지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얘가 곰이 가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반달가슴곰을 포획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렇죠.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식지 확대를 단순히 이 한 마리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굉장한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 개체수만 늘리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 장기적인 목표는 이 한반도의 생태축을 복원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물 다양성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실제로 매년 수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잘 안 갖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곰 복원, 뭐 여우 복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개체수 증가는 지금 성공을 했지만 이번 이 탈출 사건을 계기로 과연 우리 복원 사업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잘 가고 있냐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어떤 한 부처나 네. 한 기관의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환경부가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일단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모르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맞아요. 어머 안타깝게 사라져 갔어요. 복원해야죠. 그러면 국가 뭐 사업으로 하겠죠. 이 수준에서 끝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는 이 복원 사업 전반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환경부 내에서만 할 일이냐. 그러니까 부처를 좀 넘어선 범부처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가 야생동물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가 나서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정보원센터가 같이 이제 껴 있는 거죠. 이 두 개 기관이 하고 있는 건데 당장 이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이 한반도 생태축을 복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같이 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토교통부죠. 그렇죠. 같이 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도산으로 지금 얘가 몇 번 갔는데 수도산을 서식지로 지정하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범부처적인 다양한 부처가 껴 있고 또 지자체도 껴 있고 또 시민단체도 끼고 또 전문가 단체도 끼는 이런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민단체나 전문가 단체에서는 가칭 멸종위기종 뭐 통합추진위원회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또는 전문가 그룹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네. 저는 또 저희 일반 지금 위클리벳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처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멸종동물에 대한 복원 사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단순히 곰이 멸종될 뻔했는데 그게 살아났네? 수가 늘어났네? 이 정도에서 볼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생물 다양성 보전.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게 보면 이게 기후 변화나 생태계 보전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확실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환경보호단체라든지 네. 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사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영역을 좀 줄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단순히 곰이 탈출했대, 어머 무섭다, 또는 몇 마리로 많이 늘어났네. 그렇죠. 한국 백두산 호랑이 복원해야지.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호랑이가 없네. 어디서 수입해 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정작 그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 아이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좀 맞습니다.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